잘 보시고 가까이 서시고 성명서 누가 낭독하시나요? 네.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인사하시겠어요? 인사하시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었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최후의 보루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인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중요한 이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 위반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영배 재판관은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을 했고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점이 있으며 또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등은 본인과 그 가족 간의 문제로 회피 사유에 마땅함에도 회피하지 아니었고 기피 신청에도 이걸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지금 제주사랑 청년연합회에서 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헌법재판관 4명에 대한 그 고발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은 제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제주사랑 청년연합회 그 위원장인 오미영 위원장님 인사하시죠? 예. 그리고 그 제주사랑 청년연합회 공동대표인 유성호 선생님, 네. 그리고 제주사랑 청년연합회 청년인 이누림,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청년연합 간사인 이항곤 간사, 그리고 수루스포럼의 청년회원 윤지혜, 유지혜, 그리고 또 황예원 간사입니다. 그러면 자 성명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사랑 청년연합회 오미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의 직권남용죄 형법 123조의 혐의를 고발합니다. 피고발인 문형배는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인자로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 29건의 탄핵 사건에 대한 심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자임에도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위반하여 심판지휘권을 남용하고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권리 행사를 위반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 이전에 대본 형태의 심판 진행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발인들이 작성한 대본 형태의 심판 진행에 관한 문서를 통하여 피고발인 문형배가 심판 지휘를 할 때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발인 문형배의 위법 행위가 많지만 그중에 6가지 위법 사례입니다. 1. 탄핵 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29조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위반으로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인 대통령 또는 변호인단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 후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9조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그 규정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3. 현재법 제32조 단서 위반을 하게 되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서류 송부 촉탁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위 조항을 위반하여 검찰, 군 검찰, 경찰의 수사 서류의 송부 촉탁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명백히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탄핵수초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회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배제한 소추서의 변경을 허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한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을 위배한 것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163조 위반으로 피소추인의 참여 권리를 배제하여 방해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제5차 심판변론 기일 때부터 피고발인은 피소추인인 대통령의 증인신문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하고 신문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제163조를 위배한 것입니다. 6.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증언한 수방사령관 이준호 방첩사령단 여인영 707 단장 김현태 등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판장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배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홍장원 메모의 진위 확인 미흡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 임명 논란 등 불공정하고 조율적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피고발인 이미선, 정계선, 정정민은 문형배와 공모하여 대본 형태의 심판 진행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문형배로 하여금 위에서 지적한 헌법, 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심판 진행 및 증거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발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방어할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정당한 권한 외에 행위를 하는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피고발인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민은 법률 전문가로서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 법령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존재의 근거 법률인 헌법재판소까지 서슴지 않고 위반하고 또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피소추인 방어권과 심판에 참여하는 권리를 방해하였고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그 재질이 심히 불량하므로 직권남용으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를 고발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탄핵 심판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이렇게도 무너진 것인가 라는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헌재는 어떤 위법 행위를 했는지 허용 교수가 지적한 헌재 10가지 위법 사례를 참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 1. 7일간 답변 기일 보장 안함, 헌재법 29조 위반. 헌재법에 따르면 피소추인 변호인단은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소추 서류를 즉시 수신 간주로 처리한 뒤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위법 2. 헌재법 40조 위반.
변론 기일은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력해 정해야 함에도 헌재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변론을 강행했습니다. 위법 3. 헌재법 32조 위반. 헌재 심판의 중립성을 위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송부 촉탁이 불법임에도 헌재는 수사 중인 내란죄 사건의 수사기록 송부 촉탁을 수용했습니다. 위법 4. 형사소송법 298조 위반. 탄핵소추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소추서의 동일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위법 행위이며 헌재가 사기 탄핵을 용인한 것입니다. 내란죄를 빼려면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내서 재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위법 5. 형소법 163조 위반. 헌재는 피소추인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을 박탈함으로 법을 어기고 피소추인 방어권을 침해했습니다. 위법 6. 형소법 312조 위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판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에도 헌재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등 주요 증인의 번복된 증언을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또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진정성이 의심되는 홍장원의 메모에 대해 필적 감정을 통한 진위 확인 없이 증거를 채택했습니다. 위법 7. 우리법 연구회 마은혁 재판관 임명 논란. 마르크스 레닌주의 지하혁명 조직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마은혁을 임명하게 하려는 것은 헌재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장 시급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을 제쳐두고 마은혁 임명만 밀어붙이는 것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목적 달성을 위함으로 보입니다. 위법 8. 헌재 주석서 위반. 헌재 주석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 찬성 의결로 정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은 요건이 부족해 성립되지 않음에도 헌재는 이 탄핵안을 각하하지 않고 절차를 강행했습니다. 위법 9. 우리법 연구회 재판관들의 부적절 언행. 문영배 대행은 자신은 우리법 연구회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간첩인 신영복의 저서를 대부분 읽었다고 SNS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미선, 정계선 두 헌법재판관의 가족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운동에 선봉에 서서 활동한 것 또한 헌재 공정성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위법 10. 졸속 심판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17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10차 변론으로 마쳤습니다. 이것은 졸속 재판이며 대단히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헌재는 정의와 공의에 기반한 판결을 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이, 청년이, 어른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그의 위상에 걸맞는 결정을 내리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헌법 수호, 공정한 판결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제 경례.